응? 90까지 되는 바람까지 나온다고 했잖아. 48페이지. 기권과 지구, 기원. 기권, 대기를 말하죠. 대기. 둘러싸고 있는 대기인데, 기권이 한 1000km까지다. 1000km까지. 1000km. 지구 사이즈는 얼마, 지구야? 2,400. 오, 지구 반대는 6,400km야. 6,400km에 64분의 12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두께가. 대부분은 지표 근처에 있고 중력 때문에 지구에 모여 있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보고. 이거 내보자. 순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퍼센트도 해보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워. 질소 80, 산소 20,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003%. 이산화탄소가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야. 아르곤 다음이야. 아르곤 다음이라는 거 알아두고. 지구를 쭉 보면은 아씨, 한 칸에 안 들어오네. 이렇게 지금 X축이 뭐냐면 사이즈 안 맞네. X축이 온도야, 온도. 온도고 Y축이 높이에 있다. 아까 몇 킬로라고 했냐? 1000kg라고 했잖아, 1000kg. 근데 80kg까지가 3개가 다 있고 나머지 80kg부터 이쪽까지가 10번이야, 10번. 10번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이 밑에 이렇게 존재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봐봐. 이게 그래프를 잘 봐라. 이게 기온이야, 기온 그래프야. 올라가면서 점점 떨어졌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층을 4개로 나눈 거야. 층을 4개로. 근데 이게 원래 여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여름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오존층이 없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딱 층이 2개밖에 없었을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보기에서 이걸 찾아야 돼. 딱 2개밖에 층이 없어, 자체가. 근데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에서 뭘 하냐면, 오존이 일단 뭐냐면, 오존이 O3가 오존이야, O3가.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는 게 오존이야.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야.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고, O3는 이제 산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버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그래서 우리 땅까지, 우리 지표까지는 자외선이 많이 못 와.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지, 전체가. 많이 와보면 우리 다 깜둥이 됐어. 시커매졌어, 전부 다. 타게 하잖아, 자체. 그거 위험해. 자외선 자체가. 그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여기서 다 막아주거든. 근데 다 들어와 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존층이,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오존층이 생긴 뒤로 물속에 있던 것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는 육지로 못 올라왔어.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러니까 옛날 시대, 고대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바다에서만 살았거든, 생물이. 그러다가 바다 생물들이 광합성을 해갖고 산소를 만들려고 산소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오존을 형성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오존층이 큰 역할을 했지.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니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야, 자체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되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밑에 층을 다시 볼게. 확대해볼게. 밑에 층을 확대해서. 지금 밑에가 따뜻하거든? 밑에가 따뜻한 공기야. 위가 차갑단 말이야. 밑에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면 어떻게 돼? 밑에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면 올라가. 왜? 항상 뜨고 가라앉고는 밀도랑 관계돼, 밀도.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가라앉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나무가 있어, 나무가. 1톤짜리 나무가 있어. 엄청 큰 나무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또 물에 넣으면 뜬단 말이야. 엄청 커도 바늘 이만해도, 한개 작아도, 질량이 작아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 그치?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밀도가 커야 가라앉아. 그래서 밀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야. 뜨고 가라앉고는. 근데 밀도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문제는 뭐다?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해. 뜨거워지면 팽창해.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뭐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질량은 뭐 입자 개수니까, 입자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입자끼리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고 자체가.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그래서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야. 차가워진 공기는 당연히 다시 내려오게 되겠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지금이야? 대류. 그래서 대류권이야 이거. 이렇게 직접 이동하는 거지. 뜨거워진 입자 자체가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하지. 뜨거워진 열을 옆으로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 해? 전도. 그렇지. 고체에서는 전도가 되는 거고, 액체나 기체는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직접 뜨거워진 입자 자체가 움직이는 거지. 그건 대류고.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대류라고 해.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찌 해야 돼? 방금 같이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워야지만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럼 반대로 성축원은 이렇게 돼 있잖아. 밑에가 차가운 놈,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있는 거고, 위에가 가벼운 놈이 있으니까 얘는 대류가 안 일어나. 여기서는 순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어째? 층이 안정돼 있어. 안정돼 있어. 이 포인트에 안정돼 있다는 거. 여기는 안정되지 않으니까 비 오고 바람 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야 자체가. 대류권은 불안정해. 근데 그러면 봐봐.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지. 또 어디서 일어나? 다시 이 중간권에서도 대류가 일어날 수 있지. 다른 점이 뭐야? 여기 지금 대류권하고 중간권하고 다른 점은 뭐냐? 똑같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어. 그러니까 비바람이 안 불겠지 자체가. 그걸 뭐라 하겠죠? 좀 어려운 말로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기상현상. 그래서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중간권에서는. 근데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똑같이 대류는 똑같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중간권하고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없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특징, 어디 구간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어디 구간에서 대류가 안 일어나는지 알아둬야 돼. 왜? 이거는 나중에 수권에서 하는 거야. 수권. 물에서도 한단 말이야.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은 깊이에 따라서, 물은 이제 깊이를 들어가잖아.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이렇게 되거든. 자체가. 그럼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위가 따뜻해.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쭉 떨어지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심해지면 다 온도가 비슷하거든. 근데 이 구간이야,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이 어쩌냐? 온도가 이쪽으로 와서 높으니까 여기는 차가운 놈이 있는 거라고. 얘는 뜨거운 놈이 여기 있으니까 차가운 놈이 밑에 있으니까 대비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안정된 층이지. 여기가 수온약층이거든. 이 수온약층하고 이 성층권의 이 형태하고 똑같거든 자체가. 원리가 같다. 나중에 통합학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구가 원에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둬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안정적인 거고, 이렇게 되면 불안정한 거야 자체가. 참고로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갑자기 밑에가 차가워져 버렸어. 언제?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갑자기 이제 새벽이 되면 바닥이 엄청 추워진단 말이야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기온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찰 때가 생긴다고. 이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기온 역전 상태라. 기온 역전 상태. 기온이 역전됐다고. 이게 정상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그럼 이때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층이 안정된다고 했잖아. 이게 층이 이렇게 안정돼 버리면 밑에가 바닥이 차가운 상태에서 안정되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거든. 그 밑에서 안개가 껴.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안개가 못 올라가는 거야. 위로.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대도시 같은 데는 공해물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공해물질이 안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니까 이런 날 아침에 운동하면 건강이 엄청 안 좋지.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 기온이 어떤 상태. 참고로 알아도. 자, 각각의 특징을 보자. 밑에서부터 보자. 대류권 높이가 얼마? 11km까지. 11km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봐봐. 여기 산이 보이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 거기가 8,850m야. 8,850m니까 한 8.8km 정도 되잖아 자체가. 그거보다 살짝 높겠지 자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좀 더 높은 높이의 대류권이 있지. 물론 적도 지방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대류가 훨씬 더 잘 일어나니까 뜨거우니까.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대략 11km. 그리고 뭐 방금 이 부분 설명했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대류가 활발하고 구름, 비 오고 하는 걸 기상현상이라고 수증기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공기는 이쪽에 다 있어. 대부분의 공기는 중력 때문에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계면이잖아. 경계면. 그래서 대륙권 경계면인데 경자 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륙권 계면. 경계면에서 경자를 뺀 거야. 그 다음 성층권. 성층권에 누가 있다?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기온 대기가 안정돼 있지. 대기가 안정돼 있으니까 어떤 게 돼? 비행기가 이쪽에서 날아가면 좋아. 비행기가 대륙권에서 날아가면 순간적으로 기압이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체가. 물론 제주도 갈 때는 성층권까지 안 올라가. 너무 높이 올라가. 연료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국내선은 다 이쪽에서 나는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 바로 11km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항공기가 나는 거죠. 층이 안정돼 있으니까 자체가. 공기하고 맞춰서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훨씬 좋아하잖아요. 그게 성층권이고 성층권이. 그 다음에 성층권 이쪽에 중간권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주에서 날라오는 유성이 여기서 다 타버려. 유성. 일명 유성을 다른 말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별똥별. 외계에서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뭐가 돼? 운석. 그치? 위에서 타버리면 유성. 일명 별똥별이 되는 거지. 맑은 날 하루에 보통 10개 정도 보여. 눈 빠지게 보면 보여. 진짜 눈 빠져. 밤하늘에 하루에 10개 떨어지는 거 보려고 한 군데만 계속 보고 있어 봐봐. 재수없으면 못 보지 자체가. 쌤은 태어나서 한 2번 정도 봤어. 유성 떨어지는 거. 근데 옆에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말하는 순간 사라져버려. 금방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건 언제 볼 때가 좋아? 가끔 유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주쇼라고 해. MBC 막 뉴스에서 막 나와가지고 오늘은 유성과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날은 진짜 대박 보이지 자체가. 대부분 지우 너는 안 잘 시간이잖아. 밤에 이런 거 좀 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열권. 열권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태양과 가까워서 뜨거워지는 건데 밤낮의 차이가 좀 심해. 밤에는 또 온도가 확 떨어져 자체가. 그래서 기온차가 좀 심해.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고 이쪽에서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 오로라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엄청 세거든. 자기장이 특히나 이쪽 자기장이 지구가 안에 핵이 있어가지고 그 핵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그 자성이 특히나 이 양쪽 극에 강해. 엄청 강한데 태양에서 오는 어떤 고에너지 입자들이 여기 부딪히면서 찬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오로라예요. 오로라. 근데 그 자기장이 강한 쪽에서만 보이거든 자체가. 그래서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찰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로라 안 보이지 자체가. 그래서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관찰하는데 그 오로라 높이가 대략 80km 이상에서 생긴다는 거지. 아름다워 엄청이. 여기 오로라를 보러 가려고 그래서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쪽 많이 놀러 가. 그래서 오로라 이거 캐나다 북쪽으로 캐나다에서 이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오로라가 관측되니까 자체가. 그런 것도 관측된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이 높이에서 돌겠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높은 데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 여기가 제일 사각단의 중간권 계면이 최저기온이라고 나왔네. 영하 몇 도나 되냐? 5, 60도 된가 보다. 7, 80도 되나? 더 떨어진 거 없네. 영하 한 100도까지 거의 80도 가까이 떨어졌네. 그런 얘기가 이게 원래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한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었어. 이게 이 자체가 3학년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이거 설명한 거 뭐가 없을 때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는 이렇게 대기권은 이 두 개로 나눠질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 그 얘기를 말한 거야. 외워지냐? 일단 여기 문제는 좀 더 풀어볼 거고 시간 날 때. 두 번째 지구 복사 평형. 이건 진짜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졸라 잘하면 돼. 진짜 이거 더하기 빼기 못하면 답 없다. 아까 선생님이 말하다가 말았는데 열을 전달하는 부분이 세 가지였어. 아까 옆으로 고체가 전달해 준 건 전도라겠지. 전도.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는 직접 그들이 뜨거워지면 가벼워지고 돈다고 했잖아. 그건 대류라겠지. 대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복사야 복사. 복사는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거야.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난로 이게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 뜨겁잖아. 이게 다이렉트로 보이는 거거든 자체가. 난로가 공기를 대표하고 도는 건 대류고 다이렉트로 오는 건 복사하고 그 다음에 난로 만지면 뜨겁잖아. 그럼 전도고. 난로 갖고 세 개를 다 할 수가 있지. 열의 전달 방법 자체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100%가 이렇게 와. 태양이 지구로 온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오자마자 튕기는 게 얼마냐? 30이야. 뭐 대기에서 튕기든가 지표에서 튕기든가 바로 튕기는 게 30이고 그러면 얼마 들어가겠어? 70이 들어가겠지. 지구 안으로 70 들어가는데 지표가 흡수하는 게 50이고 구름하고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이야. 됐냐? 그 다음에 그러면 70을 받았으면 지구가 계속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가 왜 계속 안 뜨거워지냐? 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보내. 얼마를? 70만큼 내보낼 때 대기 처음에 나갔던 거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지표에서 방출되는 걸 대기가 일단 흡수했다가 좀 머금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 물론 지표가 다시 방출되는 것도 있긴 하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많겠지. 50보다는 더 많아져 자체가. 이 수치는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하여간 어쨌든 돌고 나가는 걸 합치면 얼마 해야 돼? 70이야. 들어온 게 70이었으니까 자체가.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자체가. 그래서 100이 들어와서 30 튕기고 70 받았어. 70이 안에서 있다가 나갈 때 당연히 70으로 나가는 거야.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도 우리 지구의 온도에 맞게끔 나가 자체가. 온도에 맞게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평형은 항상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70 들어왔으니까 70 나가야 되잖아. 그게 평형 상태인 거지.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항상 일정한 거지. 만약에 1이라도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고 1이라도 더 나가버리면 지구는 계속 차가워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해야 돼. 그거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야. 중학교는 안 어려워.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는 많이 방출된다. 상식이고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기 온도에 해당되는. 지금 너도 나오고 있으니 복사 에너지가 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포인트 뭐냐면 이건 좀 이따 좀 설명이 길어지겠다. 여기부터 하자.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달과 같이 대기가 없는 그 행성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나가 그냥 자체가.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거든. 뭐 바다도 있고 대기도 있어. 그러면 들어왔던 게 조금 머물렀다가 나가. 이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해. 온실효과. 비닐하우스 같은 거. 비닐하우스가 따뜻한 이유가 겨울에도 들어왔다가 머물렀다 나가거든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해 자체가. 그래서 지구 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15도인 거지. 달은 마이너스 18도인데 바로 튕겨 나가버리니까 자체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온실효과라고 해서. 온실효과가 심해지는 현상이 뭐다? 지구온난화야.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건데 온실효과가 심해져 버리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는 15도인데 온실효과가 강해져갖고 만약에 18도가 되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3도만 높아져도 사는 게 아예 달라져 버려. 우리 계속 한반도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막 그 얘기 하잖아. 그러면 쌤은 왜 어렸을 때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에는 목포 영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쪽이 목포고 영하 광주란 말이야. 그럼 위도 차이가 얼마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왔단 말이야. 15도 안 열려 여기는 추워서. 근데 겨우 이 차이인데도 온도 차이가 미세한 그 온도 차이는 식물들은 다 감지한다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혔는데 지금은 광주에 무화과 식물 나와보더라고. 열매가 맺혀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커져버리는 현상. 그거를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고 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기 주성분 중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늘어나. 왜? 우리가 뭘 많이 사용하니까. 석탄석유 같은 걸 뭐라고 하냐?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면 화석연료 안에 뭐가 있거든? 탄소가 있거든. 이 탄소가 산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아까 이산화탄소가 0.03%라고 했잖아요 자체가. 근데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현재.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좀 심하게
이것 때문에 뭐 하냐? 기후협약을 해. 기후협약.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온실가스라고. 온실가스. CO2 같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걸 협약을 통해 하고 있다고 자체가. 그래서 뭐 선진국들이 많이 줄여야지. 미국이나 요새는 어디 중국이 많이 이렇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사성자를 많이 태우거든. 줄여야지 우리가 나중에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준이 높아지는 걸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근데 그 주범이 누구다? 이산화탄소다. 주범이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증가하느냐냐 지금. ppm은 100만 분의 1 말에 단위가 오늘 집에 잘 올라가네. 그래서 ppm,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랑 뭐랑 비슷하냐 지금. 지구의 연평균 온도 그래프랑 거의 유사하잖아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거지. 이산화탄소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메테인이라고 있거든. 메테인은 여기 있잖아. 메테인. CH4인데 요놈은 소가 트름할 때 사람 방귀 낄 때 많이 나오는 게 이 메테인이거든. 근데 소 사육도 엄청 많이 늘었잖아. 우리가 고기 사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범이 될 수 있어. 자체.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근데 제일 큰 건 이산화탄소네. 그래서 온난화 대책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화석연료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 없애는데 가장 좋은 게 누구다? 식물이야, 식물. 나무. 나무를 많이 심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탄소로 취한될 거 아니야, 자체가.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라는 얘기야, 말 자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석연료 쓰지 말고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잘하면 중국어인데 중국어.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빙하가 줄어들고 있고, 빙하가 줄어들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 이런 기상이변도 많지. 폭염, 폭설. 그저께 온도 엄청 더웠잖아. 27도까지 올라갔잖아, 광주. 막 그때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 더워가지고.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 농작물도 문제가 발생하고. 만년설은 뭐냐면 산 꼭대기에 녹지 않는 눈을 만년설이라고 해. 만년 동안 안 녹았다 해서 만년설이라고 해, 표현을. 거기 있는 것도 만년설도 줄어들 거 아니야, 제가 다 녹아버리고.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런 거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쭉 정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의 내용. 개념 속성만 풀어봐봐. 개념 속성만. 개념 속성 풀고 나중에 내신 만점은 나중에 풀 거니까 그거 풀고 다시 또 그 다음 단원 할게.